자,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저는 생명대학생재단 대표 김선아라고 하고요. 오늘 이 야생신탁의 그 땅위원회 발족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멀리서 선생님 안동에서 오셨는데 다른 데서도 가까웠고 먼 데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야생신탁이라는 사업을 도와주신 분들 중인데 이것을 그냥 사기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큰 사업에 정말 참여해준 저희가 생각하는 그 큰 취지는 정말 자연으로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스토리가 또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하는 것이 잘 벌어지길 희망하는 기대가 다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게다가 이런 걸 위해서는 최소한의 좀 장치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벌어지는지 저희 재단만 믿고 그냥 탁 할 수는 없고 저희도 저희를 못 믿는데 사실 믿습니다만 그 얼마만큼 이게 또 잘 벌어지는지를 보는 어떤 그 기능 플러스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갖고 있는 많은 지혜와 해안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걸 좀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이 의미를 사회의 다양한 방식으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 취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위원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 사업이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이제 취득하는 단계였다면 저희가 땅을 사고 이제 도장 찍고 다 하고 나니까 뭐 이게 된 건가 하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어떤 방점이 없으니까요. 그 방점이 오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오늘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떤 좋은 형식을 그래도 어떤 건 형식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 위촉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제가 평생 이걸 한번 하고 싶었는데 상장 수여하는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해가지고 한 번만 입고 대독하던데. 대독하죠. 대독이나 이하동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라 하나만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옥다혜 양한테 드리는 건데 옆에 이제 이 보라 금풍뎅이를 그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지역에서 사실 발견되기도 하는 이거 정창윤 작가가 그려준 작품인데 여기에 이것을 넣어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요. 보라 금풍뎅이 반짝거리는 보랏빛 등딱지가 아름다운 이 곤충은 보라 금풍뎅이입니다. 오소리의 똥에서 많이 발견되며 동물의 똥으로 만든 경단에 알을 낳습니다. 작년 야생신탁 땅을 매입할 무렵 재단은 야생신탁 땅 인근에도 오소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텅 빈 듯 보이는 야생신탁 땅에도 오소리의 흔적과 더 많은 보라금풍뎅이가 관찰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실 땅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분씩 다 읽지는 않을 거고 이것만 하고 드리면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긴 이야기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생신탁 땅위원 위촉장 성명 옥다에 귀하리 야생신탁 땅을 비롯한 그곳 생명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야생신탁 땅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은 오늘부터 1년이고요.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김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서울 한국초등학교 5학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뭐 일어서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낫지 않고 이거보다 훨씬 좋은데. 김보미 변호사고요. 생태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항상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법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한계를 느껴서 자연의 권리랑 지구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신탁 프로젝트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다른 분도 이렇게 되게 막 수상소감처럼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어쩌게 하셔도 되지만. 네, 그 다음에 체리암 두 분 오셨는데. 마이크처럼 생각하고 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 체리암은 그 북촌 개동에 있는 문화 거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리암이 추구하는 그런 뭐 목적 지향점하고 이 야생신탁 아이디어가 워낙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표, 저는 그냥 보조 그렇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은 조혜민 위원님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건네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혜민이고요. 다양한 어떤 경로를 거쳐 여기에 오게 됐고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런 귀한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간인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들었는데 저보다도 재단의 어떤 안목을 믿고 기꺼이 감사히 승낙하게 됐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최진우. 네, 최진우고요. 예전부터 우리 산하 대표님을 흠모해왔어요. 그래서 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조혜민 활동과 같이 서울환경연합에서 전문위원으로 반상근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야생신탁 처음에 기획하고 활동한다고 했을 때 되게 좀 설레었고 뭔가 이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그 무렵에 야생 쪽으로라는 그 영국에서 리와일딩한 책을 보니까 그 땅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뭔가 좀 선보이면 되게 멋있겠다고 했는데 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세랑 이사님. 소설가 정세랑이고요. 생명다양성재단 이사로 있다가 그 인연으로 여기도 참가하게 됐는데 관심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너무 잘 성사돼서 기쁘고 앞으로도 잘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학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온 이재각이라고 합니다. 안동 원도심에서 초원사진관이라고 하는 작은 사진관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요. 저는 그 박지원 연구원과 함께 우리 살던 고향을 프로젝트 진행한 연으로 함께 하게 되었고 제가 지혜랑 해안은 좀 부족해서 땅위원회 하면서 땅을 좀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희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경이고요. 안양에서 왔어요. 네, 저는 16년도에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앞만 보고 가라는 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을 보는 활동을 해보자 해서 생태에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까지 활동하다 보니까 좀 많은 곳에서 같이 활동하는 일이 생겼고 근데 아직 부족한데 여기 오라고 해서 되게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다양한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 그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 위원분도 계시고 아까 오늘 참석 못한 분이 한 두 분 계신데 나중에 또 알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앞에 펼쳐 있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잘하기 위한 장치로서 저희가 준비한 건데요. 식사를 하면서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식사만 하면 멀뚱멀뚱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해 주신 동안 제가 간단하게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멧돼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야생신탁 땅 주변을 돌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일부러 보시면 주사위가 1부터 6이 아니고 1부터 3까지밖에 없어요. 너무 빨리 진행하면은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카드가 총 2개가 있습니다. 물음표 카드랑 벌칙 카드가 있는데 물음표 카드는 어떤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본인의 그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빨간색 물음표 칸에 갔을 때 얘기고 여기 보면 주황색 표시로 되어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벌칙 카드인데 이 벌칙 카드는 여기 막 덫도 있고 막 올무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 자연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정말 안 좋은 벌칙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벌칙을 해당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자연물 있죠. 이건 제가 그린 것들인데 무슨 뭐 새나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칸에 가시면
거기선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대. 왜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어떻게 해서 이 야생신탁에 뭐 하게 되었는지, 나의 삶에서 이런 것과의 교차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자기 얘기를 아무거나 지점을 발견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좀 풀어서요. 자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수저를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위쪽 장에 글씨는 네. 폰트가 뭐예요? 디자이너님 폰트가 뭡니까? 아 폰트가 제가 그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공서체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그 심각한 그런 분위기가 나고 그래서 폰트 좀 궁금한데 네.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보던 폰트 중에 가장 심각한 진짜 좋아하는데. 짱이네요. 이거 먹는 거죠? 네, 일부러 드시라고 제가 지금 일부러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먹으면 되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아니 도시락에서 이렇게 같은 거 주는데 처음 봤어요. 여기 근처에 베지스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우리가 일부러 케이터링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래 이런 통이 없었어요. 이거 우리가 사줬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분들은 그냥 일회용 예 그런 걸 박스를 썼는 거죠. 쓰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오늘 이거 직접 배달은 안 해주고 저희 가져오는데 이 통 저희 말고도 쓰는 사람 있냐 했더니 없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진행되리라고 믿고 시작한과 가장 앞에 계신 우리 정사랑 작가님부터 던질까요? 예, 던지면 어떨까요? 누구 옮겨주십시오. 이거 읽어주시고 시작이 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 아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괜찮아요. 네, 드시면 돼요. 아 자연물이니까 예,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가장 생각이 안 나시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를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왜 관심 갖게 되었는지 하셔도 되고요. 그 항상 너무 잘 정리된 자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늘 그러잖아요. 뭐 천변에 다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나무도 다 너무 심하게 자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능동적으로 우거지게 두는 프로젝트라 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전문 연구가도 아니고 해서 늘 지켜보고 그냥 이야기 듣는 입장이겠지만 그렇게 듣는 데서 되게 세계가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되게 탐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탐조를 되게 네네. 재미가 있으신데 네네. 새들이 우거진 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같이 가서 그걸 좀 확인하는 기회도 좀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다음 제가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예, 제가 한 명씩 던지는 거예요. 셋. 하나, 둘, 셋. 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벌칙이에요? 벌칙 카드를 하나 까주시면 덫에 걸린 거네. 와. 손톱. 이게 퀴즈 7번인데 손톱보다 작은 생물 5개 말하다. 진짜 어렵다. 와, 이거는 벌칙 일단 그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무당벌레. 원래 이렇게 하나. 예. 그다음에 모기, 파리. 그다음 2개가 남았는데. 3개 하셨습니다. 플랑크톤. 도와주시고. 요거는 같은 아니 요건 팀이니까 또 해야 돼. 따로 하시겠다 따로. 따로. 네. 프랑크톤은 안 돼요. 이거 오래 걸릴수록 다들 편안히 드시니까 좋아하셔요. 예, 오래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근데 구더기도 구독이 됩니다. 조금 네. 네.
근데 안 돼요. 약간 길수는. 구더기는 파리 새끼라서 같은 종이에요. 오케이. 선택적이네요. 넘어갈 뻔했네. 욕하는 건 되게 은근히 엄격하시군요. 아니, 그렇게 많은데 귀여운 애들 많은데 바다로 한번 가보세요. 바다로? 고동 있어요. 고동. 고동 네. 아주 작은 고동. 예. 그 고동 그냥 민물에 있는 그 하나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분이 힌트를 좀 주시면 제가 아까- 이 은혜는 모기 파리 하면 다 한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통. 그쵸, 우리 이사장님이 연구하셨던 개미.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예, 한번 던져보세요. 두 칸. 이게 둘 이쁜 꽃인데. 네, 역시 그런 그냥- 자연물은 자기 얘기를 하는 네. 판이 되겠습니다. 저희- 만약 자기 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은 물음표 카드를 써도 돼요. 저희 부부는 강원도에 코로나 때 살기 시작해서 그 강원도가 또 개발을 엄청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바로 옆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작은 동산이 깎이는 걸 본 거예요. 눈물이 그냥 주룩 이렇게 나면서 저걸 정말 사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뭔가 아이디어로서는 그런데 정말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누가 있을까. 근데 딱 퍼뜩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저거를 정말 정부에서도 지켜주지 않고 정말 자본주의 논리로 의해서 계속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거를 소유권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하고 있는데 한 몇 개월 후에 이제 김사나 대표가 제 동생인데 그 엄청난 야생신탁 프로젝트가 또 박지원 연구원하고 멋지게 이렇게 출범한다니까는 무조건 우리는 이제 같이 승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양양 그쪽도 나중에 같이 좀 구입을 하면 아 강원도 혹시 양양이 우리 집 계시네요? 앞에 좀 네. 사시면 양양도 침식이 엄청 많이 네. 나더라고요. 침식이요? 바닷가가 바닷가. 네. 진짜 강릉 되게 심해요. 강릉. 깜짝 놀랐어요. 강릉 자체도 해변가 맨날 모래를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펌프 틀어보고. 이제 그러면 자, 그다음에 근데 아까 옥다랑 거의 밥도 안 먹고 이걸 뚫어지게 계속 보고 있던데 괜찮으시죠? 아까 밥 먹고 와가지고. 두 칸. 북한 부사표? 그 다음 칸으로 가요. 거기에 뭐 좀 꼬물꼬물 주렁이. 기어가는 게 있네. 자기 이야기 하면 되는 거네. 여기 어떻게 하게 됐어요? 엄마가 알려줬어. 아니, 그렇지만 옥다양은 원래 우리가 세상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재단을 그냥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가 알려줬어도 하기 싫다 할 수도 있었잖아. 불편한 거야? 엄마 하라 했어요? 너무 여러 사람 질문하니까. 그럼 또 넘어갈까요? 다음 차례 또 편하게 또 얘기해요. 그다음에 또 사례가 있을 테니까 괜찮아요? 넘어가도? 네. 세 칸. 올가미? 올가미? 얘인가요? 무서운데요? 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동물 5개 나라. 우와, 남이 너무 어려워. 와 그걸 들으니까 저는 너무 쉽게. 근데 그냥 뭐 그래도 생태를 아시는 분인데 일단 호랑이는 멸종됐을 것 같고. 네, 복원시킨 거는 안 되잖아요. 뭐 그래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우도 멸종됐다가 최근에 복원된 것 같고. 돌 나왔습니다. 혹시 늑대 이런 것도 맞아요, 해당됩니다. 네, 네. 전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어요. 저희 스태프가 도와드릴게요. 저 안 되면. 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쪽 또 포악한 거
포악하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뭐 표범. 있는데 표범. 네, 그럼 힌트를 줘야지 그냥 말하면. 표범. 지금 넷 나와요, 넷? 곰 중에서도 곰 포함됩니다. 왜냐면 아까 네네네. 여우도 포함시켰으니까. 네네네. 그럼 다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지선 반당금 풀어왔지만 감사합니다. 다 우리나라에 사라진 것들을 밑에다 둘까요? 우리가 외국에서 데리고 온 것들이니까 네. 사실 멸종된 건 맞죠. 한 칸입니다. 되네요. 자기 이야기가 더 벌칙처럼 느껴지는 저는 지금 도시에서 사람들이랑 생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가 가진 가능성도 되게 많은데 도시가 가진 한계도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딥팝의 운동이라고 콘크리트를 파내서 야생으로 만드는 그런 운동을 막 알았을 때쯤에 야생신탁 소식이 들려왔어서 너무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하신다는 게 너무 제가 재단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지만 또 다시 한번 뭔가 와, 한 발 정말 나아가시는구나 하는 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서 기꺼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물음표만 안 걸리면 되는데 1, 2, 3밖에 없잖아요. 물음표를 1, 2, 3밖에 없구나. 이거가 안 좋은 거 아닌데요? 예? 다들 곤혹스러운 것 같아서. 이게 왜 아 그래요? 아 다행이다. 착각했어. 물음표. 네. 아 읽어야겠네요. 네, 아니 거기 아니죠. 길어가지고. 리와일딩이 더뎌요. 땅에게 그곳의 생명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열심히 모금했건만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생 생물들이 찾아와 주지 않아요. 계속 지켜보며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에 대한 질문인 거죠. 네네. 이미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변화가 뭐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조금 충분히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뭐 낮에 뭐 그런 동물이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야간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기다려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분히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몇 년간?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려줬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이 질문들은 당연히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고 바로 위원님들의 그 생각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정말 그거에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거고 지금 아니 구체적인 무슨 연단이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근데 누군가의 타임 스케일에서는 그건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반갑고요. 연 단위로 최소한 호흡을 갖고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동물 말고요. 네. 여기 식물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네. 지금은 나무가 많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땅 자체의 큰 부분은 오히려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경작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경작을 많이 했었고 인간이 계속 나무나 풀 나는 거 못 나게 막 이렇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몇십 년을 해왔을 텐데 동물 오는 거 기다리는 거 비슷하게 이제 나무나 풀이 자라나는 그것도 조금 더 속도를 조금 조금 속도감을 조금 주는 차원에서 퇴비를 좀 넣는 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인간이 그렇게 이렇게 못하게 이때까지 했으니 그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 그야말로 자연적인 퇴비는 조금 더 해서 식물들이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자라서 나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두껍게 식물이 더 크고 나무가 더 크면 이제 잎사귀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상당히 두터운 그런 그 위에 표피층이 생기는데 그거 생기는 과정을 초기에 조금 도와주는 것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하긴 해요. 네, 바로 이제 그 지점들을
사실은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런 거를 레인지 속에 포함시켜서 이게 이 상황을 저희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유난히 더딘 곳이 있다면 그 더딘다는 게 무슨 이유 뭐 저희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땅이 오염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거기만 이상하게 배수가 막혀 있다든가 뭐 다양한 이유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식으로 좀 악셀을 밟아주는 행위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결정을 필요로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리바일딩 프로젝트도 다녀보니까 그런 식의 악셀을 밟아주는 거를 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예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바로 그런 생각도 참 듣고 싶었고요. 저희가 만약 나중에 진짜 이게 진짜로 더딘 곳이 나오면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슈를 좀 제안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관찰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는 좀 실험적으로 뭘 해보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막 저희도 막 순결주의로만 이제 절대 손대면 안 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최대한 애초에 그 정신에 충실하려고 하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 논의를 이끌어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만족합니다. 다시 물음표 가겠습니다. 네, 외부에 의한 부동산 개발 압력. 예로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야생 신탁 땅과 그 인근 땅을 강제 수용하겠다는 통지를 내렸어요. 이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강제 수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이 겪어본 상황들이시죠? 어떻게 많이 겪으셨어요? 아,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사진으로 찍으신 네, 테마들이죠. 주로 네, 사진 기록하는 현장에서 맞닥뜨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 그 개발 압력이 생기기 전에 많은 시민들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매개들 시간들이 많아지면 그게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위원회랑 이제 펀딩 해준 분들 물론 많으시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가치를 알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벌어지기 전보다는 전에 이미 좀 잘 하고 있으면 그게 대응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건너뛰고 건너뛰지 말라는데 궁금합니다. 저도 하나. 네, 저는 자연물이 나왔는데요. 저는 야생신탁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그 아까 우리 살던 고향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우리 살던 고향이 지역에 계신 할머니들이 있는데 도시와 이전을 겪으신 할머니들한테 생태적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생태적 미래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재료들을 얻고자 시작한 거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1년 동안 4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얻은 답이 땅이랑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러던 차에 이제 뭐 국장님이랑 재단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간 게 이 야생신탁이었어요. 그래서 할 때도 계속 그때 같이 인터뷰 하는데 이제는 막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되게 열심히 모금 활동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유시영 씨가 와서 약간 스타일이 제가 올해는 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누가 들으면 뭐 땅 투기할 것처럼 드라마. 자, 그럼 저도 할게요. 벌칙 걸리셨다. 어떤 어려운 거 벌칙은 나왔으면 좋겠다. 먹을 수 있는 자생 초보? 5개 말하기?
먹을 수 있는 그 혹시 본인이 만든 아니요, 제품이에요? 먹을 수 있는 자생 초본 5개. 일단 쑥이 있는 것 같고 우와. 고사리도 해당되나요? 네. 국화 같은 것도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국화차? 안에 또 뭐가 있지? 쓴바기도 먹을 수 있잖아요. 쓴바기도 있고 질경이도 있고 먹을 수 있는 네. 거. 6개 나왔네요. 와 벌써. 전문가는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질경이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옷감은 알고 있어요.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 억지로 오게 했는데 저 자연물인데 네. 무슨 얘기? 만약 물음표로 대처할까요? 왜냐면 사실은 저라도 말할게요. 사실은 저게 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럼 그러면 이 생각보다 물음표 칸이 많이 없어서 안 걸리거든요. 여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야생 신탁 땅을 뒤덮은 외래종 식물. 너무 이 야생 신탁 땅이 온통 단풍잎 돼지풀로 뒤덮였어요. 이것도 야생이니 그냥 둬야 할까요? 어떡하죠? 혼란스럽다. 엄청 궁금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과학적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다 무조건 정답은 아니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그대로 두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 땅이 모두 이 외래종으로 덮이는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물론 그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문제를 본다면 뭐 안 본다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어떤 한 종으로 많이 뒤덮이면 거기서도 다른 게 갑자기 창궐할 수도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의심하는 바기는 은평 동산에서 러브버그가 나왔다고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편백림을 만든다고 원래 있던 산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종으로 그냥 덮이면서 생기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약간 그 인위적으로 인간이 한 종류를 심는 것과 네. 뭔가 자연 발생으로 한 종류의 식물이 이걸 덮는 거니까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전문가가 아니지만 미천한 생각으로는 가끔 그 TV에 이제 외래종이 들어오면 우리 땅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또 다시 뭐 먹고 한다 그런 걸 봤었던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그냥 어떻게 여러분 때 그냥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이걸 뽑아야 될까요? 저는 어렵다. 최근에 그런 거를 좀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 근처 안양천이 있어요. 거기 가끔 이제 새를 보러 가는데 중간중간 이제 단풍잎 돼지풀이 많이 우거지는 데가 있어요. 흔히 보면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흔히 약간 외래종이 창궐한 지역이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뭐 조금 뭐 그런 박새나 붉은 머리 오목이나 개들이 막 거기서 막 씨앗을 찾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가끔은 딱따구리 와서 그걸 막 대를 막 쪼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나 겨울철에 먹을 것 없는 뭐 새나 동물들한테는 또 저런 또 중요한 서식처가 되는 거구나라고 보면서 요 사이트 내에서 어떤 동물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잘 유심히 지켜가면서 좀 유연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외래종이라고 해서 안 돼, 뭐 뭐라는데 그는 안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근데 딱 제가 잘 몰라서 단풍잎 돼지풀을 검색해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생태계 교란 식물이네요. 법적으로 제거해야 지정돼 되겠네요. 있어. 이런 네. 것들이 막 있네요.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인데 저도 안양천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안양천의 모든 길이 군락을 이뤄서 다른 식물은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걸 계속 제초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초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밑에 있던 씨앗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니까 또 이번에 가시박이랑 다른 종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해식물로 반복이 되면서 1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없을까 계속 건의를 했더니
저희가 한강도 색강도 다녀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랬더니 거기서는 직접 다 뽑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팀을 꾸려서 계속 뽑는 작업을 올해 해보자, 아니면 구역을 정해서 비교군을 좀 만들어서 해보자는 의견까지는 지금 되고 있는데 유해식물을 다 뽑는 게 맞는지가 항상 의문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 본 결과는 뽑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다른 식물이 전혀 자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씀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 요 땅만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제가 희망하는 거는 나무도 좀 이렇게 크고 장기적으로 좀 더 큰 이제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갔을 때 뭔가 쾌적한 느낌도 나고 아 이거 보람도 느끼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건 이제 저희 개인적인 희망인데 만일에 현실이 그냥 어떤 한 가지 풀만 그냥 저희 아무것도 없고 거기 막 여름에 막 대학볕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차라리 나무를 좀 심어주는 게 사람이 가기 위한 용도는 아니잖아요. 가기 위한 용도는 아닌데 파크가 아니에요. 파크는 아닌데 파크도 지금 현재가 주소가 들렸나?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인간이 아름다움을 뭐 이제 뭔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대상이 되면 전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을 너무 내세우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교조적이고 도메틱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좀 염려도 있긴 있고. 이 리와일딩 사실은 패러다임 안에서 이 사업이 사실 벌어진 것인데 그것의 지금 현재의 주류의 이론은요. 그 전에 기존의 보전 패러다임이 인간이 어떤 갖고 있는 상을 좀 강제하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벗어나려는 그 경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보전 사업. 옛날에 이 어떤 종이 여기서 많이 살았고 그러니까 얘를 가져와야 된다. 여기는 원래 참나무 군락이었구나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그렇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 어떤 특정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걸 좀 벗어나 보자. 그리고 자연이 좀 알아서 결정하게 하자라는 게 사실 리와일딩의 핵심이긴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럴 때 좀 딜레마가 생기긴 하죠. 만약 알아서 하게 했는데 너무너무 외래종이 덮고 있다? 고민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최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령 한국에서도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도 이제 외래종이라고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이미 사실 거의 기화된 걸로 보기도 하고 많은 숲에서 다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외래한 이유만으로도 다 뽑으려고 하는 문제도 있고 아무튼 네, 오늘 이 얘기 나온 것은 위원님들 분 중에서도 그 의견이 많이 다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흥미롭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벌어지면 근데 알려드리고 제가 네. 궁금한 게 이 땅 이 안에서 뽑는다고 한들 옆에 왕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그 사실은 보통은 그 정도 제거해서도 되지는 않죠.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파주를 가봐서 아는데요. 하천 주변에도 많고 이렇게 농사 짓지 않은 땅에는 거의 뭐 단풍 돼지풀이 수북히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올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들어온 족속 뽑을 거냐? 근데 뽑는다고 해서 맨 땅이면 계속 따로 우리가 나무나 뭐 풀을 심지 않은 이상은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단풍 돼지풀이 들어와서 이제 다른 녀석들한테 자리를 내줄 것인지 어찌 될 것인지는 아직 우리가 지켜봐야지 알 거기 때문에 또 주변이 다 그천지기 때문에 네, 좀 네. 그 단풍잎 돼지풀 같은 애들은 이제 겨울에도 너무 춥고 이러면 죽고 이런 애들이 아닌가요? 네. 다 해살이 뿌리는 네,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죽었죠. 겨울에는 식물체가 죽었고 다시 새로 나온 거예요. 아 새로 또 네. 다시 나는 거예요? 한 해만 사는데 또 네. 이렇게 그리고 아마 그 유해식물로 지정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 꽃가루가 머리 날려가지고 뭐 천식 유발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안 좋은 거 사람. 근데 한 해 살이 풀인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에서 또 나오고 그런 네. 건가 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단풍잎 돼지풀을 알아봤더니 먹을 수 있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환삼동굴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거하는 과정에서 잘 제거를 해서 나물 같은 거 묻혀서 한번 시식
해보고 이런 걸 행사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긴 했었거든요. 그것도 자연이죠. 먹은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근데 제가 먹고 안 죽어야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채취할 때도 약간 동물적으로 뜯어먹는 행위를 재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다 뽑는 것은 사실 없으니까 자연계에서는 내가 뜯어먹는 어떤 초식 동물의 행위를 어느 정도 연출하는 것은 그나마 자연적이지 않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희 한 가지 그래도 특징은 저희는 이쪽 윗부분은 그래도 산이기 때문에 전부 땅이 아예 그 확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경쟁해서 바로 그런 잡초성 식물들이 막 우세하는 그곳만 있지는 않아요. 산림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긴 해서 거기서 버티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근데 최 박사님도 이 그런 풀들을 오래 남겨줘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변화를 지켜본 건 잘 없지 않나요? 네,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잡초들이 확 뒤덮고 있는 것을 몇 년간 놔둬가지고 고유종들이 어느 정도 갑자기 다시 좀 싸우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거의 기록이 잘 없어요. 놔두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어쩌면 봐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렵네요. 네, 굉장히 좋은 토론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자, 네, 물은 좀 드시면 되네요. 생태적 연결성의 문제가 야생신탁 땅 인근을 탐사하다 온갖 울타리 등으로 녹진의 생태계 단절이 일어난 것을 발견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까요? 실제로 아까 사주 삼릉 쪽 울타리가 크게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근데 이게 공공도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유지면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네. 파주 삼릉은 안 그래도 저희가 공무원도 넣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사냥 죽은 거 모니터링 해주신 거 보니까 울타리가 진짜 네, 무섭더라고요. 거기 많이 죽었죠. 울타리에서. 그런 걸 좀 공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해결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파주 삼릉은 그 문화유산청으로 바뀌었죠. 거기 소속이라서. 근데 그들은 또 거기 울타리를 쳐야 뭐 사람들이 그 입장권을 안 내고 그냥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 논리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은 못 들어가더라도 동물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안을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려를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유 울타리에 대해서는 아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설득하는 거? 그러게요. 저도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는 일단 자기 법적으로는? 땅 위에 자기가 만든 내 방식의 울타리를 네. 하겠다 하면 뭐 아니, 방법은 그게 없다. 위협적으로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치게 한다거나 그러면 통행권을 저희가 네.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면은 그 사람 땅에 그 사람이 울타리를 한 거가지고는 아마 할 수 있는 게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이 동네 사람들이 거기를 통행로로 이용했었다 이러면 저희 통행권의 주장 정도만. 네. 동물의 통행권 참 괜찮은데요? 네. 주제? 그럼 이제 저희가 계속 그 모니터링해서 동물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는지를 좀막 좀 되게 와닿잖아요, 많이 해서. 제목이. 사실 그 생태 통로 같은 게 그래도 뭐 가끔 고속도로에 있는 이유도 그 통행권에 대한 인식이 약간은 있으니까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동물이 예전부터 거기 다녔었다라는 거를 입증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네요. 북한 자유문화. 그냥 자유발언. 네. 예. 물음표 하셔도 물음표 돼요. 하셔서. 물음표 되고. 예. 아 조금 전에 제가 그 도대체 엉뚱한 취지의 말을 좀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마치 가든 꾸미는 것처럼 지금 주소를 잠깐 잘못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발언이 잠깐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좀 상당 부분은 좀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다 녹음도 있어요. 땅위원회가 미쳤다? 이런 땅위원회가 우리가 땅위원회인데 땅의 대리인 역할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이 사태를 누가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티시. 그러면은 일단 이런 사태를 방치한 대표부터 이제 문책을 해야 되는 그 위원회가 좀 이상하게 가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의욕이 서서히 없어져 가지고 별로 모이지도 않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 하나 상상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뭔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막 의욕은 여전한데 또는 막 과잉인데 방향이 이상하게 가서 이제 막 미쳤다 이렇게 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방향이 그렇게 간다면 어차피 이게 위원회라는 게 좀 다수의 견해를 반영하는 거고 이래 가지고 그걸 교정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계엄을 하거나 이거 국민 운동으로서 반자연 세력을 척결하고 처단하는 뭐 계엄을 하는 것 말고는 이게 막 의욕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 상황은 참. 설마. 그다음에 이게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이 만일에 온다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차피 방치니까요. 흐지부지와 방치와는 약간 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게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이게 선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의 기대치 같은 것도 너무 약간 많이 추상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치가 이렇게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대표로서 또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사실 자연은 방치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행동은 방치는 아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자연 자체는 최대한 방치한다 하더라도 이따가 맨 끝나기 전에 그래서 경과 보고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릴 건데, 그것을 둘러싼 우리의 관찰과 그다음에 만들어내는 글과 컨텐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고, 제가 저를 필두로 해서 이제 우리 재단 직원들이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 모시고 가서 한마디로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계속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계획이긴 하죠. 뭐 사실은 자연 자체가 큰 변화가 없어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생기는 어떤 변화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여간 위원회가 다수가 막 이상하게 가거나 이럴 경우에 그거를 교정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대표와 우리 여기 생명다양성재단에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위원회는 아무래도 대표와 생명다양성재단의 안내와 이렇게 협조, 지원 에터 기반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이상하게 가면 결국 책임은 대표께 있는 거라고 저는. 반드시 깜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 땅위원회 어떤 권한과 책임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 땅의 뭐 이용과 처분을 결정할 수 있나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단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드린 문서에서는 저희가 잘못된 처분을 하는 것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처분 자체를 결정하는 걸 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처분은 사실 안 하는 걸로 원래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했는지를 감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권한이와 의무였고요. 제가 지금 그걸 나머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했을 때 여기에서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희는 그걸 받아들여서 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으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셨으면 저희가 그걸 이행을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가 어떤 재단의 결정을 막거나 아니면 뭐 지지하거나 피드백하거나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재단의 결정의 범위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있잖아요. 뭐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땅을 판다라는 좀 큰 결정도 있고, 저 어느 정도로 범위를 생각하시는지. 되게 좋은 질문이시네요. 저희가 그걸 다 완전히 결정 아직 못한 것 같긴 한데요. 대부분 큰 사항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나온 주제들을 보면 약간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애매한 부분도 있네요. 왜냐면
사실은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것에 뭐 좀 뽑는 것도 큰 것 같긴 하거든요. 아예 누가 보면 잡초 몇 개 뽑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선 큰 거니까. 일단 궁금한 게 누가 뽑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크고 작은 거를 일단 구분하지 않고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아마 그러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좀 일부러 한 번 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를 여쭈면서 조금 차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업무 물론 진행상 당연히 모든 소소한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 같이 싸워주셔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분쟁이 큽니다. 사실 네. 여기 그래서 물음표에 분쟁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일부러. 사실 그럴 때 사실 기본적으로 뭘 한다는 건 딱 나와 있잖아요. 일단 놔두는 거니까. 분명히 가만 안 놔두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알려주실 수도 있겠고. 그러면 지금 그래도 한 두 번 하고 한 분 계시지만 이거와 이거를 제가 몇 개만 좀 해서 그냥 하실 분들이 하고 한번 볼까요? 아니 제가 사실 든 카드가 자연재해인데 이거 자연재 지현씨 컴퓨터 아니에요? 예, 자연재해 이렇게 물음표에 나왔는데요. 큰 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야생시댁 땅이 엉망이 됐어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외래종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또 약간 비슷한 성격이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이 정도로 만약에 다 엎어졌다고 하면 그래도 그 어느 정도는 회복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사실 야생시장 따로 있지만 옆에 아마 농지도 있고 사람 사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엎어졌게 산사태가 났으면 인근 주민들도 다 같이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래서 뭔가 그 피해 복구 과정에서 같이 복구가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뭘 다시 심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넘어온 토사를 치우는 정도는 네. 해야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 위험해질까봐 걱정이 돼서. 엉망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게요. 일단 뭐 쓰레기로 내려온 건 치우면 되겠지만 지형 자체가 바뀔 수는 있죠. 아까 토사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 사건에서는 우리 부지 주변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커졌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게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현행 법이나 공무원 업무 규정에서는 산사태기 때문에 공공이 투입해서 막 정비하고 해야 되는 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하기에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복구를 저희가 네. 복구를 하려면 네. 거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복구 자체는 사실 나라에서 그 시혜적으로 해주는 그런 느낌이 더 많으니까 다만 이제 그 국가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여기를 복구를 안 하면 다른 쪽이 위험해져서 복구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거부할 때 뭔가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된 2차 피해에 대한 걸 다 또 손해배상이나 뭐 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 더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떤 거 할까요? 사냥꾼 침입. 야생신탁상에 침입한 사냥꾼이 유해 야생생물이라며 고라니를 향해 총포를 겨누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올무도 곳곳에 설치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실제로 상황 딱 우리 땅은 아니지만 파주 인근에 많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서울대 연구실하고 협업할 때도 여기 사냥압이 꽤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정말 맞닥뜨릴 상황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김용문 변호사님께도 우리 땅에도 만약 파주시가 유해생물을 잡기 위해서 고라니를 사냥해야 된다 해도 좋다라고 하면 해도 할 수 있답니다. 나무 사유지에 가서도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근데 사유지에 들어가서 고라니 잡을 수 있다라는 것도 그 토지 소유자가 분명하게 내 땅에 들어오지 마라 하면 못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분들은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약간
거기에 그 시즌에 등록을 해놓은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막 공무원한테 우리 땅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그 사냥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네. 왔다 갔다를 다 하는 거라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쳐놓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그 표지판을 붙여놓는 방식 같은 거 정도로 일단 그분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면 그렇게 뭔가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표지판이라도 있어야 안 들어오실 것 같다.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고라니가 멸종위기종이 아니지만 세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 한국에서 그 이거의 근거는 일단 조례거든요. 파주시 조례에서 그 특정 기간에 이제 파주시가 필요하다고 할 때 뭐 농번기 이럴 때 거기서 지정한 유해 야생 동물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농번기 작물에게 해를 가하면 이제 파주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라니 그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된 목록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바로 내일 유해동물 외교단이라는 사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 자체에 대해서 좀 항거하는 건 또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가장 마지막인데 제목은 리와일딩 대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로 야생 신탁에서 리와일딩이 대성공했어요. 그동안 안 보이던 대형 동물까지 출현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할은 끝난 걸까요? 물론 이건 첫 술에 갑자기 이거부터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이 게임을 완결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요. 그 딱 질문 듣자마자 반달가슴곰이 이제는 등치도 커지고 개체수가 그 애들이 사는 땅이 어떻게 보면 얘네들 공간이 좀 적어지니까 사람하고 맞닥뜨리는 경우가 생겨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 번씩. 그러면 사람이 해치는 건 아니지만 놀래서 넘어져서 다치는 거가 이슈화가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가 분명히 이쪽으로 다 포커스가 돼서 이게 문제야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계속 그런 경우가 생기기 전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의 변화가 있는 뭔가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 좀 약간 중대형 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요. 언제나 일부러 물론 뭐 요즘에 이제 뭐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이런 걸 중요시 여기서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도 미리 그걸 공지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공청회도 많이 가지고. 우리는 사실 근데 그런 종에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성공하면 또 땅을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다른 이것만 지역에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대성공했다라고 막 선전을 하고 이제 또 모금을 더 해서 전국에 막 예. 곳곳에 근데 그간에 모금하면서 그 이렇게 개미 군단으로 모금도 이렇게 오셨을 것 같은데 반응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반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경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나요? 아니면 맞아요. 그 제가 가장 놀랬던 반응은 처음 이게 딱 오픈됐을 때 내가 상상했던 거다라는 반응이었어요. 그 소라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례가 많았던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사서 보호하고 싶다, 자연위에 내주고 싶다 이 상상을 하셨다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게 많았고 거기에서 또 연결돼서 놀라웠던 거는 그런 분들이 이건 성공해야 돼라고 하면서 홍보대사가 되어주셨던 것들 그게 저는 제일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네. 어렸을 때 했던 바로 그 생각이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거를 기쁜 소식을 공유하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하시게 되나요? 좀 궁금한데 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부각시키실 생각이신지. 제일 염려됐던 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이게 다 재야생화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변화를 기대하시잖아요. 이걸 얼마나 같이 그대로 기다려줄까 염려한 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논쟁의 상황들에서 분명 많은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될까? 그리고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것도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분들은 좀 빨리빨리 네. 원하잖아요 결과를. 그래서 항상 모든 논쟁에 너무나 많지만 분명한 그런 논쟁의 입장들이 있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앞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리와일딩의 간판을 달고 첫 번째 사례이고 작은 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좋은 사례로 남을까에 대한 고민도 계속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근처에 농경지가 있나요? 농경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농경지에서 약이나 이런 걸 투하하면 날라오거나 뭐 이렇게 되진 않나요? 그럴 수 있지 가능성은 않을까요? 있죠. 네. 아주 대단히는 일단 안 보이긴 하지만 당연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자기 논에만 뿌리지 않고 막 옆에다가도 뿌리고 막 이러니까 볼 수 있죠. 그리고 노는 땅이라고들 표현을 자꾸 하셔가지고 주변에서 자꾸 눈독을 좀 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가끔 마주치거든요. 이렇게 동네 아직 강아지랑 산책하러 오시면서 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냅두는 거냐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우리가 처음 다 같이 갔을 때 마주쳤던 아저씨 반응이 정말 좋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이죠. 왜냐면 딱 갔는데 어디서 오셨냐 했죠 하고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농사는 지으실 거죠? 뭐 이랬더니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신다는 말씀이 오마이갓. 맞아요 오마이갓. 오마이갓이 나올 만한 얘기구나 느꼈어요. 방금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과복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할지가 약간은 드러나니까 그걸 해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오늘은 물론 경과보고와 이게 특별히 아직 결정할 사안이 없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이 문서는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문서 공유하겠습니다. 그 성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8,500이 목표였는데 총 9,887만 4,091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저희가 74곳 정도의 뭐 기업, 출판사, 단체, 업체 후원 제안을 다 넣었거든요. 근데 거의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쪽은 거의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연락을 주신 게 러시였어요. 그래서 러시 체러티 팟에서 기금을 주셔서 이건 땅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저희가 2025년 사업 기금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 사업으로 각종 연구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부동산 계약하고 뭐 등기 등록 관련 서류 작업을 완료했고 그리고 땅에 방문해서 저희가 청소도 하고 이제 토지 측량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경계 측량을 했는데 이제 옆집 주민분들이 땅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거 발견을 해서 지적 측량으로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따 그 1차 협상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저희가 서울대학교 야생동물학 연구실이랑 협동 연구 미팅을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2월에 이제 옆집 주민분이랑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외부 연구진을 또 설치료 쪽까지 해서 연구 방향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는 모든 이제 저희가 올해 2가지 생태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계획서가 모두 나왔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서울대 야생동물학 연구실과 함께 하는 건 오소리 연구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장수빈님이랑 하는 건 설치류 연구입니다. 그래서 설치류 연구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연구는 대상지가 그 야생신탁 땅 내부입니다. 이렇게 좁은데요. 이 연구는 이제 재야생화에 따라서 그 하층 식생이나 그 토양 유기물층 그쪽이 환경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거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있으면은 그 토양 내의 균류나 그 작은 절지동물 같은 게 늘어날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 설치류 같은 소형 포유류가 늘어날 것이냐 그 상관관계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하냐면 그 소형 포유류 같은 게 또 상위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을 저희가 밝혀내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 오소리 연구는 조금 더 범위가 큰데요. 야생신탁 땅이랑 공릉저수지를 중심으로 크게 도로랑 하천으로 단절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25점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큰 땅인데 이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카메라를 25대 정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동물들이 있나 연구를 하고요. 저희 핵심 종인 오소리에는 추적 장치를 활용해서 그 오소리 추적을 하고 그리고 오소리가 이제 먹이 활동 위해서 땅을 팜으로써 표토 교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굉장히 토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밝혀내는 걸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울타리가 이 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도 밝혀내서 되게 심한 그런 그 동물들의 이동을 막는 울타리를 걷어내는 그런 저희가 요구를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중간 보고가 계속 이뤄지고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이거를 저희 시민분들 관심 갖고 계신 시민분들께 계속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저희가 협상을 완료를 했는데요. 여기도 땅 모양이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요 모양 이게 저희 땅입니다. 이게 저희 땅이고 이 옆에 이 노란 부분이 옆집 땅에서 침범한 분이 꽤 많은 거예요. 요렇게 지금 네.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지금 나머지 부분 여기 나머지 부분은 다 원상복구를 하고 여기 집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랑 여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을 트레이드하는 걸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 여기 땅이 다 기재부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막 농사를 짓고 계신데 저희가 그걸 최대한 이렇게 안 하시게끔 어떤 법적인 걸 좀 찾아내가지고 그런 거랑 같이 요구해서 좀 넓게 보호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저희가 그 성민규 연구원님 주도로 이제 저희 야생신탁당 내부의 생물조사 계획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식물, 곤충, 토양동물, 소형포유류, 양서파충류, 균류, 선태류 부문을 조사를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물은 성신여대 식물분자계통학연구실에서 2분이 맡아주시기로 했고 곤충은 강원대 응용생물학과의 한도균님 그리고 토양동물은 지금 저희 뿌리와 새싹 장학금 받아서 등강류 연구 진행 중이신 EDL 연구자님이 해주시기로 했고요. 소형포유류는 저희 설치류 생태조사 맡아주신 장수빈님이 맡아주시기로 했고 양서파충류는 경북대학교 생물학과 소속 이원재님이 그리고 균류는 버섯대도감이랑 야생버섯도감 집필하신 최호필 선생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선태류 부문은 아직 조사원은 미확정인데 지금 소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끼류 같은 거. 네, 이끼입니다. 그래서 분류구 특성에 따라서 이제 월별 조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특정 조사 시기만 하는 것도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조사 행해질 때마다 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이것도 시민분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에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다 시작이 되고요. 4월에는 이제 저희 야생신탁 시민 모니터링단이 출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생태 연구진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야생신탁 땅을 순찰하는 역할도 하고 그 안에 생물상 모니터링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옆집 주민분이랑 토지 교환하는 걸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이제 후원자분들을 야생신탁 땅에 초대하는 현장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땅에 팻말 다는 거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그리고 생태 연구에 대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현장도 둘러보시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연 같은 것도 준비해가지고 그 기쁨을 작년에 못 나눴던 기쁨을 현장에서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은 이제 연구와 생물상 조사 모니터링 중간 마무리를 점검을 하면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사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뭐 그런 연구를 엄청 여러 다양하게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 러시아에서 받은 거가 있고요. 예. 사실은 그 대표적인 두 개 서울대 연구소 오소리와 설치류 외에는 사실 모니터링이라서 그것은 한 번에 방문해서 쫙쫙 훑으면서 보는 거라 조사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뭐 일부러 두 개 다 하는 거죠. 하나는 좀 어떤 생물이 있는지 쫙 보는 거고 아주 과학적인 질문에 답하는 건 두 개 정도입니다. 오소리한테 뭘 부착하신다는데 그럼 잡아서 부착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비침해적 연구를 하는 걸 같이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그들도 경험을 다른 동물 너구리는 많이 해봤고 오소리도 한두 번 해봤다고 들었는데 잘 어렵대요. 오소리 잡기도. 근데 만약 하게 되면 이거를 발신지 추적을 달면은 예를 들어서 울타리가 있는 걸 막 밑으로 파서 통과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제 비침해적인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는 발신 추적기를 다 알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영향력이 없지는 않아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막 고통을 가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다 다실지가 궁금해서 네. 잡아서 따시는 건가? 잡아서 네, 덫에서 잡아서 거기를 이제 그 수의학 하시는 분들이랑 연구실이랑 같이 해서. 근데 그 행위는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가령 토양 판 오히려 흔적을 많이 찾아가요. 여기 판 곳들을 다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단이랑 같이 오소리 똥이랑 그 굴 흔적들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연구자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그냥 후원자로서 궁금하고 관심이 있고 막 해서 나도 그냥 하룻밤은 내가 여기서 한번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수요를 좀 소화할 방법은 없어요. 예, 그것도 생각 중. 텐트 정도로. 저희가 사실 여기 정세란 작가님도 계시고 사진 작가님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다른 분들도 왜냐면 여기 사람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같이 몰려가는 거는 안 맞으니까 텐트 하나 정도에 아무 기반 시설 없이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 나름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예약을 하시고 주변에 또 들깨가 많다는 점. 그 오소리랑 설치류 연구에 있어서요. 이게 적정한 연구비도 지원을 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서울대 이대 그 연구실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지 아니면 재단이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연구 제안서 자체를 몇 번 주고 받아서 저희 요구 사항을 좀 넣었고요. 네. 그래서 좀 변경이 있었고 그 자체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그 논문이 나오게 되면 뭐 저자가 어떻게 될 것까지는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수행 자체는 그분이하고 분석도 그분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조사에 같이 뭐 동행을 한다든지 오소리 분석을 같이 연구는 한다든지. 저희가 시민 모니터링이랑 단이랑 같이 아예 그 데이터 포인트 확보하는 것까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분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그분들한테 메리트가 됐어요. 왜냐면 필드에 매번 안 나와도 되게 된 거죠. 모니터링단 모시고 같이 가서 필드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아예 그 카메라의 그 SD 카드 교체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공동 수행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쪼록 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뭔가 논문으로 쓴다고 할 그런 성과물에 있어서 재단이 좀 관여를 하는 것으로 네. 좀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네요. 그럼 혹시 이거랑 관계없이 또 다른 말씀? 5월에 그럼 모이는 걸 추진해 보신다. 네, 네. 근데 1,500분이잖아요. 후원해 주신 분. 그러니까 다 당연히 다 오실 수는 없고 네네. 네, 일단 우리 그 위원님들과 대표로 될 수 있는 분들부터 먼저 하고 1,500분이세요? 네, 근데 그게 겹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근차근 다른 분들은 모실 자리를 만들고 아마 여러분들은 제일 1차적으로 그때 꼭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테니까 와주시면 좋겠고 어떤 문화적 행사를 할지도 좀 더 고민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오늘은 일부러 이런 형태를 취했지만 더 세부적인 안건과 진짜 좀 체계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들을 더 정리해서 제안 드리는 걸로 가닥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만약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만약 없으시다면 그럼 이걸로 마무리 지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